원화인데 너희들은 그래도 좀 쌩쌩해 보이니까 잘 좀 도와주고. 저번에 필기했던 거 쌤이 한 줄 빼먹고 필기한 거 할게. 그때 카톡방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기도 했고 수업 영상에 댓글로 남겨놓기도 했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 원형하고 정사형 대응각 얘기할 때 저번에 뭐 직각은 직각으로 그대로 간다라는 거, 얘각, 중각 이런 것들을 쌤이 템 2개 가지고 일단은 설명했었지. 시각적으로 봐도 한 번만 더 해보면 우리 이걸 얘기했었던 것 같아. 직각인 상태에서 얘 그대로 내려서 회전으로 돌려서 내려도 계속 직각으로 유지되면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둔각인 상태여도 얘 그대로 돌리면서 내려도 둔각이라는 것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얘각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 이 두 줄이었어요. 두 줄로부터 출발하는 거였고 요걸 내가 필기할 때 아예 빼먹고 썼던 것 같아서 저번에 너희들이 필기했던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좀 다시 낑겨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각을 이루는 두 선 중에 하나가 교선과 평행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대로 이 교선과 평행한 성분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수직인 성분은 회전으로 돌아가면서 내려온다라는 이미지를 살리면서 봤을 때 90도짜리는 그대로 90도가 내려온다. 직관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나머지를 다시 한번 봐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빼먹어봐. 이제 얘도 한번 보시면 우리 예각인 상황에서는 이 예각인 두 개의 선, 예각을 이루고 있는 두 선을 직접적으로 정사형으로 내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교선과 평행한 나라는 놈은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지. 하지만 교선과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은 요 두 번째 선, 요 선은 바로 정사형으로 내리는 게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교선과 수직인 선을 그려놓고 얘를 정사형을 내린 후에 정사형을 표현한 다음에 그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여기 기존의 예각이었던 각은 정사형으로 내려갔을 때 이 대응하는 각을 표시해보면 마찬가지로 90도보다 더 작아지는 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각은 예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바뀌는 거야? 그 예각의 크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있던 기존의 이 모서리라고 해볼게.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건데 길이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유지가 됩니까? 이게 짧아지겠지. 왜? 지금 요 수선의 길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를 먹으면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 밑에 정사형 쪽에 있는 대응하는 수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초록색 길이도 더 짧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좁혀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크기가 변화하는데 작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둔각도 마찬가지예요. 둔각도. 그래서 여기도 얘 자체가 지금 직접적으로 정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얘도 우리가 수선과 어떤 평행한 선 두 개를 먼저 정사형을 내린 다음에 그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서 이놈에 대응하는 정사형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얘 자체도 얘는 그럼 둔각이 얘가 요걸로 바뀌는 거니까 둔각은 유지가 되는데 크기는 어떻게 될까? 바뀌는데 커질까 작아질까? 우리 이면각 0도보다 크고 9도보다 작은 상황에서 작아져? 둔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 120도짜리였으면 100도로 그렇게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괜찮아? 생각을 좀 해봐. 여기 지금 자 파란색으로 잠깐 다시 표시해봐. 요거 우리 어떤 기준이 되는 수선이야. 수선. 이 길이가 지금 일로 내려오면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0도 초과 90도 미만에 가게 돼서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니까 그게 곱해진다는 건 비율적으로 축소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파란색 길이가 이쪽 파란색 길이로 넘어올 때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예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선이 더 움츠러드는 모양이 되겠죠.
그지? 괜찮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여기 이 수선 교선과 평행한 선에 대한 수선의 길이가 지금 이 밑에 쪽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얘가 더 짧아진다는 건 우리가 그 둔각의 바깥쪽 각 이쪽이 예각일 거잖아. 이 예각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럼 둔각 입장에서 보면 커진다는 얘기지. 더 움츠러드는 거니까 이 반대쪽 각이 이 보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둔각은 더 커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크기가 바뀐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것도 알 수는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게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각의 종류가 불변한다. 어떤 상황에서 각을 이루고 있는 두선 중 하나가 두선과 나란해서 단순히 회전운동으로 내려갈 때. 근데 마지막 그림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들어갔어.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존에 있던 원형의 어떤 각을 이루고 있는 게 두 개가 다 교선과 평행하지 않은 상태야. 둘 다 평행하지 않은 상태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선과 평행한 기준이 되는 선 그리고 수선 두 개 그려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수선이 이쪽으로 작아지면서 내려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수선 자체도 마찬가지로 짧아지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끝점과 요 점의 정사역, 요 점에 대한 정사역과 끝점들을 연결했을 때 V자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맞으나 이 파란색 길이가 얼마나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사이의 각이 예각이 될 수도 있고 직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평행한 상황이 아니라면 둘 다 평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각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개념을 글로 완성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의 종류가 유지되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아마도 99.9% 각을 이루는 두 선 중에 하나가 교선과 평행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저번에 봤던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하나가 교선과 평행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 밑에 쪽이 예각이었으면 기존 것도 예각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저 밑줄 친 것만 잘 끼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풀겠던 부분만에.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지어보고 숙제를 이제 우리 종혁이랑 명원이는 그래도 많이 이번 숙제는 많이 우리 뒤에 시스템을 좀 못했지만 네,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의미를 좀 두고 우리 상진 씨는 어디에 의미를 줄까요? 상진 씨는 오늘 7시에 남아가지고 10시까지 딱 숙제하고 가자. 10시에 숙제하고 뭐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 다음이야. 너 그러면은 뭐야? 정규 수업 대수 정규 수업 때 끝나고 10시까지 11시까지 딱 부자 수업 하고 나한테 오는 거. 다음 주 월요일에 화요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날 와서 수요일날 오늘 숙제도 또 일단 우리 시간 관계상 공간 좌표로 넘어갈게요. 48페이지로 가서 48페이지란다. 66페이지네요. 66페이지. 자, 공간 좌표로 들어갈게요. 이제는 조금 우리 쉬었다 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만큼 너희들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는 가장 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봅시다. 공간 좌표에서 이 공간은 우리한테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3D를 얘기하는 거예요. 3D. 그래서 잠깐 공간 좌표를 보기 전에 우리 이 좌표 평면, 그 전까지 공통수학 2까지 다뤘던 이 좌표 평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 X축하고 Y축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X축과 Y축은 몇 도를 이루고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90도인지도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 x축을 따라가는 방향과 y축을 따라가는 방향 두 가지 방향의 분석이 가능한데 x축 방향을 따라갈 때는 y축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시행이 된다. 독립적인 관계가 사실 이 90도라는 각도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봐. 쉽게 우리가 P라는 점 내가 하나 찍어봤어. 여기에서 너희들이 그대로 x축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을 따라서 오른쪽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y축 방향을 따라서 성분을 분석해봤을 때 변화가 있나요? 더 쉽게 얘기하면 높이의 변화가 있나? 없지. 그래서 x축 방향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이 y축 방향을 따라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P에서 y축 방향, 양의 방향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어 봤을 때 이 좌우의 변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독립적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축 방향 자체가 서로 90도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90도 관계로 설정하면은 이 독립적인 두 개의 방향으로의 변화를 전부 다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볍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통수학 2까지 배웠던 간단한 내용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지만 수선의 발이나 대칭이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집어보면 자 A, B 내가 일사분면에 찍어놨으니까 뭐 양수 좌표를 대표적으로 하나 찍어봤어. 여기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찍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얘기해봐. 할 수 있지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몇 코마 몇이라고 하면 될까? A, 0이겠죠. 너희들이 자 A, 0이라고 얘기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뭐 정사형의 개념도 배웠으니까 사실 뭐 수선의 발도 정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X축이 뭐 평면, 면은 아닌데 여기다 그냥 빛을 쐈을 때 이 점에 대응하는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의 수직이 방향으로 빛을 비췄을 때 A, B가 수선의 발까지 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 X축 성분, 즉 X 좌표값은 바뀌지 않고 이 수직 성분이 X축의 수직 성분이 이 Y 좌표값만 0이 되면서 수선의 발로 움직이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우리가 사실 공통수학 2에서는 그냥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Y 좌표가 0 된다 뭐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고집하면서 자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 찍어놓은 거 얘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가 있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냐면 A, B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대칭 이동의 정의에 대해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대칭 이동의 정의가 뭐냐 하면 이놈의 어떤 기준이 되는 점 또는 선 또는 면이 있을 거야. 대칭 이동이라는 건 이제 면에 대한 대칭 이동도 배울 거니까 그 기준이 되는 점, 선, 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찍어봤을 때 그 대칭 이동점과 기존 점의 중점은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점선면에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칭이동 점과 연결한 선이 그 기준이 되는 점은 안 되겠지만 선하고 면과 수직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선의 관계만 배웠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개를 다 만족한 점을 대칭이동 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개 따져서 뭐 대칭 이동점 구하고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다시 복습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자, 우리는 항상 수선의 발하고 대칭 이동은 세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기준에 찍혀있던 어떤 P라는 점이고 내가 기준 선을 지금 X축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X축에 수선의 발을 찍었잖아. 그러면 내가 기존의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까지 이 움직이는 방향과 크기가 있을 거야. 지금 그냥 아랫방향이라고 표현해요. 아랫방향으로 이 길이의 크기를 갖는 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같은 크기만큼 이동한 점이
대칭동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정의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수직 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이 방향을 유지하고 크기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동했을 때 결국에는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여서 지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공간 좌표 공부하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다가 내가 방금 얘기했던 생각으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뭔 생각이냐? 우리 기준점 어떤 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여기에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수선의 발. 그 다음에 대칭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어봤을 때 이 세 개는 다 등간격이다라는 생각. 그치?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건 방향과 크기를 주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그 방향과 크기가 똑같이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등간격으로 세 개의 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한 번 더 이쪽으로도 얘기해보자. 우리 여기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거는 이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X 좌표가 0 될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비치는 어떤 맺히는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0, B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대칭 이동을 여기와 여기의 중점이 얘가 되면서 뭐 수직 관계가 되게 찍는 거긴 한데, 우리 지금 다시 요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 A, B에서 0, B로 갔어. 그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이동한 대칭점. 이게 뭐라고 하면 될까? A, 0,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B, B.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생각이지만 조금의 따지는 순서가 바뀌었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얘는 수선의 발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원점 대칭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얘는 점대칭인 거니까 이 점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선이나 면에다가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수선의 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이 기준 점이라고 해볼게요. 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마찬가지. 대칭 이동은 이 기준까지 가는 방향과 크기를 똑같이 유지한 채 한 번 더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 여기가 되게끔 하는 얘기인 거니까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간다. 그럼 이제 여기 조금 다른 접근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x좌표는 뭐가 돼? A에서 0이 됐고 그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점 대칭하면은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둘 다 바꾼다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기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요. 다들 알다시피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 결과랑 똑같다. 뭐 여기서 1로 내리고 Y축 대칭해도 되고요. Y축 대칭한 후에 X축 대칭을 해도 원점 대칭점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배웠던 게 또 뭐가 있냐?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했어서 여기다가 내가 그냥 툴을 간단하게 찍어왔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P랑 Q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뭘 분석하는 거냐라면 이 두 개의 방향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평면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 같은 것도 결국 좌표의 이 상대적인 좌표의 그 거리 차이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계산의 도구로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이 P에서 Q 갈 때 이 두 개의 설정되어 있는 방향, 즉 X축 방향으로 얼마가 변했고 이 높낮이 Y축 방향으로는 얼마가 변했는가를 분석하면서 길이를 분석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X축 변화량 자체가 C-A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것이고요.
되죠. 그 다음에 이 높낮이의 차이, 변화량이 결국에는 d-b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공식들이 나왔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좌표를 가지고 움직임을 분석할 때는 설정되어 있는 이 2차원을 표현하고 있는 x축과 y축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얼마만큼, 얼마의 크기만큼 이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또 외에 지금 좀 써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배웠던 게 하얀색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거 한번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수선의 발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세트로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표현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길이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배웠던 것 자체가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치? 내분점은 뭐였어? 내분점도 한번 써볼게. 외분점은 안 배웠지만 교육과정에 빠져서 챙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마 학원에서라도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외분점 가로치고 간단하게 써보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그 구하는 공식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P와 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 사이를 3분을 한 다음에 P에서 2칸, Q에서 3칸 되는 이 지점을 구하자라는 얘기인데 여기를 구하는 그 과정, 유도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P에서 Q까지의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면서 P에서 이렇게 보내볼게. 우리가 3번 건너서 Q까지 갈 건데 3번 중에 2번만 가다가 멈춘 지점 그게 내분점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구하는 공식 안에 결국에는 방향과 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좌표 공간 좌표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사실 새로울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3D로 넘어가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자 봅시다. 좌표 공간이라는 건 여기 좌표 평면과 공간, 저기에는 평면 2D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공간이니까 3D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입체 공간인 거죠. 여기는 이제 축을 너희들이 좀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X축, Y축에다가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앞뒤를 의미하는 게 X축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책이나 뭐 교과서나 교재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냥 편의상 앞뒤, 좌우, 상하라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3가지 방향이야. 3D에서. 그럼 얘는 앞뒤를 의미하는 거다. 앞뒤라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 방향은 우리 좌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Z축은 상하 방향이에요. 상하.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개념을 이제 좀 읽어보면 3개의 수직선 이래요. 그게 X축, Y축, Z축인데 한 점 O에서 서로 직교한다. 거기다가 한번 밑줄 쳐볼까요? 서로 직교한다. 이 X축, Y축, Z축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아까 여기서 바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까봐 다시 좌표 평면으로 돌아와서 이 왜 수직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독립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면 서로 수직 관계로 설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각각 방향으로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다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입체 공간을 분석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X축과 Y축이 수직인 이유, X축 방향으로 움직여도 Y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Z축이 또 수직으로 설정된 이유,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도 또다시 별개로 분석할 수가 있겠지. 서로 다 수직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독립적인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합시다.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좌표 평면에서는 사실 여기 좌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점을 찍었을 때 x좌표, y좌표가 있고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몇 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지? 네 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3분면이 1, 2, 3, 4분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건데 이제 축이 하나가 더 추가된 입체 공간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지금 표현해놨던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z좌표 즉 좌표값이 3개가 들어가요. 한 점을 표현할 때 여기 앞에 있는 a는 쉽게 생각해 이 앞뒤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인 지점에 위치하겠는가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0,0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앞이나 뒤로 얼마나 움직인 상태인가 B는 좌우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점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C는 상하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점이건 간에 우리는 이 세 개의 좌표값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각각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축에 걸려있는 상태 말고 틀방만 얘기했을 때 우리 삼면처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세 개밖에 없어? x좌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z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8개지 8개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공간 입체적으로 잘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바닥 이 평면 자체가 z, y 평면이 되는 거고 이 x축이 지금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쪽, 왼쪽, 여기 이렇게 앞쪽 방향에 4개의 공간이 있겠지. 평면으로부터 평면을 기준으로 나눠지면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더 있어서 총 8개의 공간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걸 제1공간부터 제8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 몇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 그냥 우리 여기 앞쪽에 오른쪽에 있는 공간을 생각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1공간이라고 할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 좌표값의 부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공간을 살펴봅시다. x좌표도 0보다 크고 y좌표도 0보다 크고 z좌표도 0보다 큰 그런 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 그림상에서 이 앞에 튀어나오고 앞쪽에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D로 넘어왔으니까 공간 모양 파트로 넘어오면서 계속 쌤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죠? 이 공간을 너희들이 종이에다가 분석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입체 도형을 직접 그려서 진짜 입체적으로 보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석을 한다고 했어? 결국에 모든 시험지는 다 종이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단면 분석이에요. 너희들이 공간적인 생각을 단면화해서 분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지. 공간 좌표도 다 똑같은 얘기야. 단면 분석을 한번 키워드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자. 우리 여기 P, 양수 좌표 값을 대표적으로 P라고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지금 요거 해보자. 이 뒤쪽, 이 Z축하고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2D 공간을 생각해볼게. 이 평면이야. 뭐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이 그림상에는 여기 P 앞으로 튀어나온 점에서 그 평면을 향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수선의 발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B, C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Z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0BC가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너희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교과서도 공부하고 문제도 뭐 조금만 보면 확인할 수 있겠고 공식으로 암기를 해도 되겠지. 우리가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Z, YZ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것은 이 Y 성분, Y 좌표 값이랑 Z 좌표 값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YZ 평면으로부터 벗어난 만큼을 의미하는 게 사실 A이거든요. A. YZ 평면으로부터 얼마나 튀어나가는가, 저쪽으로 뒤로 밀려나는가는 이 A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 A를 0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다 단면적인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자, 나는 항상 이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거야. 얘가 선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단면 분석을 할 때 면이지만 Z, Y, YZ 평면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YZ 평면인데 그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시야에서 바라봤다고 해보면 이 평면에서 지금 P라는 건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 평면이 선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P가 어느 정도 떠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단면 분석을 좀 해볼게요. A, B, C. 그럼 결국에 뭐야? 이 점에서 이 YZ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찍힌 거야. 그럼 내가 YZ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요만큼의 값을 0으로 만들면서 내려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단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쉽게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저기 뒤쪽에 이만큼을 한 칸 더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저 뒤쪽으로 뚫고 지나갔을 때, 즉 이 점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P의 뭐에 대한 Y, Z 평면에 대한 대칭이동 점, 대칭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도 단면 분석을 해봐. 이 YZ 평면으로 지금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이동한 점이 이 공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점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너희들이 이제 지금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이 좌표가 0, B, C, 0, B, C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이 YZ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명언이가 얘기해보자. 대칭 이동점. 몇 몇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진아. 마이너스 A, 명언아 어렵니? 더 쉽게 대답해, 더 쉽게. 괜찮아. 틀려도 되잖아. 지금 처음 배우는 거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도 지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의 생각을 그냥 잘 정리한다는 느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꺼내볼게요. 결국엔 단면 분석을 해보면 그냥 점에서 점으로 똑같은 방향과 크기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선의 발과 대칭점은 그냥 세트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등간격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살리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지. 우리가 평면, 어차피 공간에서는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그냥 추가가 되는 것일 뿐, 방법들은 다, 본질적인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 이 P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치 칠판의 이 수직인 평면을 상상을 해보면서 이 P에서 XY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러면 이 점은 몇 몇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명훈아, 얘기해봐. 할 수 있어.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 A, B, 네? 그렇지. 할 수 있잖아. A, B, 0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XY 평면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는 결국에는 이 C 값이 담고 있는 것이고, 이 C 값을 0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XY 평면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XY 평면 자체를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XY 평면은 얘는 한글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x축을 뭐라고 쓰지? 이거 y는 0인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야? x축의 이름이 왜 y는 0이야?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y 좌표값이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xy 평면도 결국에는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로 안 내려간 그런 점들이 다 모여있는 그 평면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것 같아? z는 0이라고 써요. z는 어차피 우리가 공간에서는 x좌표, y좌표, z좌표 3개가 있는 건데 z는 0이라고만 써놓으면 x좌표, y좌표만을 가지고 있고 z좌표는 0인 그런 점들이 다 모인 이 xy 평면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이름까지 공부를 했다면 결국에는 a, b, c를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결국에 이놈과의 어떤 교점이 생기는 순간을 관찰하자는 이거니까 결국에는 z 좌표값만 0으로 바꿔주면서 나머지를 그대로 내리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지. 그리고 수선의 발 했으니까 우리 또 세트로 뭐까지 할 수 있어? xy 평면에 대한 대칭점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종효가 여기 이렇게 그럼 밑으로 뚫고 지나간 집 여기 어딘가에 대칭점이 있겠지? 얘는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a, b, 마이너스 c. 그렇지. 외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외우지 말라고 친절하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xy 평면으로 수선해가려면 z 성분을 0으로 바꾼다. 그만큼 뭐 대칭은 이제 a, b를 그대로 x축, x좌표, y좌표를 그대로 하고 z좌표만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이렇게 외우는 거는 아무 쓸데기 없고 오히려 나중에 더 헷갈리는 거니까 자꾸 기하적인 이미지를 살리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평면으로 했으니까 이제 x, z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과 대칭의 동점 이런 거 당연히 다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이제 평면의 기점도 있고 축 자체는 선인 거니까 선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있어요. 즉, 요 P에서 이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우리 요 P라는 점에서 X축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마치 이 직육면체 앞쪽 면의 대각선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꽂힐 거예요. 이렇게. 또 수선의 발이니까 지금 입체감을 좀 살려서 얘기해보면 이 앞뒤로 뻗어있는 X축과 이 P에서 수선의 발까지 연결한 이 직선은 90도 관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게 이런 이미지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할 때 이 X축 선상에 걸리는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계속 이 이미지예요. 여기가 평면이든 선이든 간에 어차피 수선의 발 이미지는 우리가 그냥 O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명원아 기회를 한번 더 줄게. 만회하자. 아까 만회 한번 했지. 뭐라고 하면 될까? A, 오 그렇지. A, 0,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X축 선상에 찍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우리는 X좌표만 집중해서 바라보자 이런 얘기지. 나머지 방향 쪽으로의 성분은 일단 제껴두고 X 방향과 맞아떨어지는지 X축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 A에만 집중해서 바라보자라는 얘기여서 여기에 좌표는 우리가 뭔가 좀 써니까 이쪽에 써볼까요? A, 0, 0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그럼 또 어느 세트? 대칭점은 조건 세트예요. X축을 기준으로 X축 대칭 이동을 했다. 너무 어렵다. 공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가 아니고 여기 이만큼 방향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유지하면서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이쯤에 나가면 쳐보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X, A 여기 A 변화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B만큼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도
마이너스 B 한 번 더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C 0 마이너스 C 등 간격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살리시면 수선의 발하고 대칭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래서 이 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뭐 수선의 발이나 어떤 대칭점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도형 자체가 점하고 선하고 면이잖아요. 그치? 점하고 선하고 면인데 수선의 발 어떤 점에서 내릴 수 있는 수선의 발을 얘기할 때 아니면 대칭점 같은 걸 얘기할 때 거쳐갈 수 있는 도형 자체가 점이나 선까지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공간으로 왔으니까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어떤 거쳐가는 지점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원점 대칭 이동으로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너무 쉽지.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눈치를 좀 채시겠죠? 이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정대칭을 시켜서 여기 어딘가로 날아갔다고 이렇게 이미지 지금 이런 거지. 이 앞쪽 위에 튀어나와 있는 점에서 약간 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뒤쪽으로 간 거야. 이게 지금 평면이 아닌 거니까. 그치?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다 마찬가지 등간격이에요. 등간격. 거쳐가는 지점. 여기가 꼭 수선의 발이 아니어도 이게 기준이 점이 될 때는 그냥 그 점 자체가 어떤 수선의 발 역할 같은 걸 하는 건데 얘를 거쳐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만큼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A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A, B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B, C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C인 거니까 우리는 이 원점 대칭으로 갔을 때 원점에 대한 대칭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뭐 이런 걸 공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2차원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지. 축만 하나가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뭐 X좌표, Y좌표 모든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써볼 건데 이 공간 좌표에서 이제 내가 주저리주저리 많은 얘기들을 했어.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자세하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꼭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나 적어주려고 해요. 공간 좌표에서 거기 어디다가 쓸 거냐면 질문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만의 필기 노트나 아니면 일단 뭐 여기 교재 제목에다가 적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쌤이 그냥 만들어 본 거거든. 이 문장을 기억하면 이 공간 좌표가 너무나도 쉬워지지 않을까. X 좌표, 그 다음에 Y 좌표, 그 다음에 Z 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는 크기와 방향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두 개의 단어를 집어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크기와 방향의 역할을 가지는데 방향의 역할로서 서로 생각을 좀 깔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개념을 좀 배워나가면 조금 더 쉽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그냥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따로 분석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 등간격, 대칭이동, 수선의 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따로 X 좌표끼리의 뭔가 움직임을 바라봤고 Y 좌표끼리의 변화와 움직임을 바라봤고요. Z 좌표가 또 어떻게 되는지 각각 세 번을 그냥 분석한 결과인 거니까 좌표라는 게 원래 의미가 뭐지? 상대적인 위치. 내가 원점이라는 걸 설정하면서 그 원점이라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 어디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의미하는 게 좌표이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문장으로 바꿔서 보면 크기와 방향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그 역할로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수선의 발, 대칭적으로 길이로 하는 거라든지 내분적, 외분적 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분석이 2차원 공간에서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잘 적어 놓으시고 한번 조금 가볍게 좀 읽어볼게요. 우리 공간좌표 바로 1번 여기 좌표 공간이라고 한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번 각각의 평면, 뭐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공간에서 이 축 두 개로 이루어진 세 개의 평면을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XY 평면을 2차원에서 배웠던 거지. 차원이 확장되었고요. 지금 좌표 공간에서 점 P에 대응하는 세 실수의 수소상 A, B, C. 좌표 값이니까 당연히 실수 값이 들어갈 것이고, 점 P의 공간, 이 A, B, C를 점 P의 공간 좌표 또는 그냥 좌표라고 불러요. 공간 좌표 또는 좌표. 얘도 그냥 X 좌표와 Z 좌표가 추가된 것 뿐이지 좌표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A, B, C로 나타내고요. 각각을 X 좌표, Y 좌표, Z 좌표라고 부른다. 당연한 개념인 거고. 밑에 4-2번까지 어느 정도는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선의 바의 좌표는 결국엔 X축, Y축, Z축 이 선에 내린 수선의 발 개념이 있고, 지금 차원이 확장 하나가 올라왔으니까 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선 또는 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건 결국 그 성분, 얘가 X축이라면은 X좌표에만 집중하자는 얘기고요. 뭐 XY 평면이면 X좌표, Y좌표에만 집중하자는 그냥 성분이라고 표현해 볼게. 그 성분에만 집중한다. 수선의 발을 구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엔 그 성분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뭐 암기를 할 수도 있겠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X좌표만 살리고 나머지 다 빵으로 지워버린다. 0으로 바꿔버린다. 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0, B, 0. 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0, 0, C가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대치 이동점은 결국엔 수선의 발과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내가 적어놨던 거 이거 어디 있어? 요거죠, 요거. 점하고 기준,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을 할 때는 수선의 발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을 거쳐가는 거니까 내가 뭐 기준이라는 단어도 적었고 바로 치고 수선의 발을 적었는데, 결국에는 이 세 포인트 자체가 등간격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한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번만 더 적어보세요. 점, 거쳐가는 점, 그 다음에 대칭점. 점과 거쳐가는 점, 대칭점, 이 세 개가 등간격이고 이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세트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이제 다음부터 펼쳐진 내용들은 사실 다 스킵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쉽게 되겠지. 다시 한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간에서 이제 아무 말 없어도 계속 공간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이 3D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지금 우리 표현해봤으면 여기서도 지금 내가 어떤 초록색 선으로 표시한 게 이 0,0,0하고 A, B, C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결국엔 여기 거리는 이 좌표 차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리 값인 거니까 각각을 분석하면 된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피타고라스 직사삼각형의 이미지를 살려서 물어보면 이렇게 분석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얘를 높이로 하고요, 여기가 지금 90도인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직사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지금 이 밑바닥에 있는 요 길이 자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여기 A, B, C가 지금 다 양수인 거니까 사실 길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요만큼이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B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직육면체의 높이를 뭐 C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양수인 상황이니까 양수 자체가 그냥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보통 수학 원에 뭐 진육면체 대각선 할 때도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막 공식으로 외웠던 거 기억나지? 곱셈공식, 변형공식 할 때 이것도 결국에는 그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말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a가 의미하는 거 여기 길이 맞는데 그 길이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적인 내용이 뭐야? 이 p라는 점이랑 원점이랑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x축 방향을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만 생각해보면 얘보다 p가 a만큼 앞쪽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 b라는 건 0,0,0하고 요는 원점하고 p하고 이 좌우만 바라봤을 때 얼마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c라는 건 이 높낮이만 봤을 때 0,0,0으로부터 p가 얼마나 위 또는 아래에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길이이자 값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길이 공식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써볼게요. 따라서 거리 공식은 같아. p를 내가 뭐 x1, y1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q 자체를 x2, y2, z2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면에서 b제곱 더하기 a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 이놈하고 c하고 다시 b하고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그 길이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꺼내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 pq 성분의 길이 자체는 너희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아무것도 아니죠.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이다. 물론 이거 순서 바꿔서 빼도 되겠지. 어차피 차이에다가 친구를 할 거니까 사실상 뭐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일관되게 공부할 거면 여기서 여기를 뺄래, 여기서 여기를 뺄래, 여기서 여기를 뺄래 그 방향들은 좀 지켜주면서 대답하면 좋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근데 또다시 뭐야?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크기와 방향의 역할로서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는 이 Z축이 추가됐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때 결국에는 Z와 관련된 이 부분 하나가 끼겨 들어간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결국에는 좌표차의 제곱 길이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그 공식이 그냥 Z축 성분, Z 좌표 값과 관련된 이 제곱 부분이 하나가 그냥 끼겨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것도 결국에는 독립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공식인 거죠.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이제 쭉쭉쭉쭉 좀 빠르게 가볼게. 우리 68페이지. 68페이지의 내분점. 자, 내분점 봅시다. 어때요? 내분점. 이거 우리 저기 맨 마지막 Z좌표법 빼면 똑같지? 결국에는 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 번만 더 얘기해보면 우리가 내분한다라는 거는 이 X좌표끼리 비교해봤을 때 가다가 어딘가에서 멈춘다는 얘기고 이 Y축 방향으로도 가다가 어딘가에서 멈춘다는 얘기고 Z축 방향으로도 가다가 어딘가에서 멈춘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엔 X좌표끼리 내분한 점, Y좌표끼리 내분한 점, Z좌표끼리 내분한 점의 그런 좌표들을 다 모아놓은 게 결국엔 내분점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는 이제 내분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내분 공식을 유도하지는 않을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길이 표현하고 m 대 n이다. 그래서 비례식 세운 다음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너희들이 접근했는지만 한번 복습해보면 이 p와 pq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는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너희들이 공통수학 툴을 나한테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했죠. 그렇지? 그 개념을 다 안다고 해도 실전에서 실수 없이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PQ를 M 대 M 만약에 QP를 M 대 N이다라고 하면 이거 바꿔 써줘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순서 맞춰서 PQ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나왔으면 우리 이 두 개의 값을 내분할 때는 더한다. 그래서 M 플러스
mx2 nx1 mx2 더하기 nx1이고요. 이게 x 좌표만 보고 내분을 한 거고, 근데 얘는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방향 자체가 y 방향도 있고 z 방향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m 플러스 n my2에 더하기 my1이고요. 마지막 z도 z끼리 하면 된다는 얘기지. m 더하기 n에 mz2에 마이너스 mz 공식들이 그냥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공식들이 그대로 z 좌표 쪽만 추가가 되면서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크기 방향이에요. 크기 방향. 그래서 외분 공식도 알고 있니? 외분 뭐 하는데? 외분이라는 거의 개념을 배웠나? 교과서에서 빠지겠어. 그래서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나는 좀 가르치는데 뭐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분까지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문제들만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쉬운지를 느껴보면서 386번 한번 봅시다. 386번 이쪽에. 자, 386번 보면 A, B, C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다. 자, 그러면 이거 연습을 볼게. 실수,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권장해라. 이 대칭 이동하고 수선의 달, 어떤 거쳐가는 점과 대칭점은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386번 여기다 써볼게. 다 풀 수 있을 거야. 여기다 지금 그냥 풀어봐. 그래도 다 풀 수 있을 건데, 자, 여기 P. 내가 이 머릿속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계속 넣고 있어야 돼. 우리는 정면 분석으로서 저거를 더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이거니까 여기 Y축은 뭐 안 그래도 속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자 이미지를 기억하시고요. 얘 진짜 선인 거니까 진짜 선으로 그리면 되겠고, 우리가 대칭 이동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과 여기 내릴게요. 90도 방향으로 내릴게요. 건너갈게요. 요 이미지가 매번 이렇게 풀이 과정이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이제 실전에 임박했을 때쯤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 이미지가 딱 그려지도록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하면 여기 얼마가 됐다? Y축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렸다? 어디에만 집중하겠다? Y 좌표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Y축 방향을 따라서 얼마나 왼쪽, 오른쪽인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성분들, 이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서의 성분들을 다 0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니까 0, B, 0이 될 거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번쩍하고 떠오르면 여기 건너간 지점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가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방향의 공부를 좀 추구하냐면 계속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Y 좌표만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를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이런 맹목적인 암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거 몇 번만 연습하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알아서 너희들이 이걸 쓰고 있게 되는 거거든. 그게 올바른 공부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요놈하고 뭐 x, y 하면 이것도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요. 여기 뒤에 q라는 게 있는데, q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c, c 더하기 1, 6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평면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난 평면도 난 다 선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그냥 그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시선에서 그대로 이게 90도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O자로 분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 머릿속에 이미지만 잘 그려놓으면 되겠죠. 여기가 X, Y 평면이겠지. X, Y 두개 아니니까 하면 되고, X, Y에다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얘는 좌표가 어디에만 집중하겠다? X 방향, Y 방향, X축, Y 좌표, X 좌표, Y 좌표에만 집중하겠다. 마이너스 A 더하기 C 그대로 내릴 거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1 그대로 써질 거고요. 이 위에 떠있던 것만 가라앉게 되는 거니까 여기만 0이 되면서 얘에 대해서 지금
배치기 동화점은 또다시 분간격으로 찍어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c 더하기 1에다가 요것만 이제 내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반대 꼴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6 더하기.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줘라. 나중에는 그냥 요것만 바꾸면 그래서 요놈이랑 요놈이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좌표 길이 같다라고 하시면 그 ABC 값이 다 풀려나가겠지. ABC 문자 3이고 관계식도 몇 개니까 3개니까 얘랑 같다, 얘랑 같다, 얘랑 같다. 계산 너희들이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 앞에 거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풀어줄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393번만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해보자.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너희들 스스로. 걔는 뭐 전혀 없이. 393번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1부 쇼파할게.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이 문제를 일단 지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도 좌표, 공간 좌표를 이제 뭐 새로운 챕터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좌표도 공간 도형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공간 도형을 분석하는 방법들 당연히 다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분석하다 보면 그럼 이제 뭐 좌표, 너희들이 이제 방금 좌표를 공부했으니까 이걸 뭐 좌표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 좌표 단원에 있는 문제인 걸 알고 지금 푸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생각을 떠나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요거죠. 지금 여기 AB 선상에 P가 있고요. 길이가 여기 4가 되게끔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한 것 같아. 그다음에 AC 지점에 Q, AC 선상에 Q를 찍고 QC가 2가 되는 거 맞나? 2가 되게끔 하는 거. 6하고 여기 나머지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다 12 상황이고 6이고 8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여기 4, 2라는 거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다. 얘를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PQ를 연결했을 때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 길이가 문제를 대충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시루트 있구나. 시루트 힘들게 없어. 시루트 이거 무슨 불이야 그러면? 정사각뿔이죠. 정사각뿔. 옆면이 다 정사각형이고 아래쪽이 윗면이 정사각형인 그런 입체 도형이 있는데, A와 모서리 AB에 대해서 정사형을 내려갔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A에서 이 바닥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린다. 어디로 떨어질까 당연히? 저번에 정사 면체할 때도 있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A에서 바닥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 이 밑에 4개의 꼭지점 B, C, D, E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어딘가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지? 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우리 정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얘가 정사각형의 중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여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RHS 덕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했어? 여기에서 지금 이 정사형, 이 P의 정사형이 여기 지금 P'이라고 찍혀 있는 거. 그 다음에 Q의 정사형도 어차피 우리 이 A의 수선의 발이 여기고 C의 수선의 발이 여기니까 A, C의 수선의 발이 지금 요만큼이네. 요만큼. 맞죠? 그러면 Q의 이 밑면으로의 수선의 발도 요 선상에 이렇게 찍힐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때 여기 P'도 마찬가지로 이쪽 대각선의 반쪽아래 쪽에다가 찍히게 될 건데, 여기 분명히 찍히게 될 건데, 그럴 때 길이가 6하고 8이다. 여기가 6하고 여기가 이만큼이 8이다라고 줄 거구나. 그런 상황이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 좀 감이 올까요? 중요한 것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보여야 돼. 우리 정사형에 대한 생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얘 길이 몇이야? 여기가 90도인가 이것도 알고 있는 정보니까 우리가 10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원래 P와 Q 그 삐딱한 선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삐딱한 선 이게 뭘까? 이제 이 P랑 Q는 좌우 지점이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뒤도 뭐 같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방향의 성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간에서의 어떤 두 점의 길이를 구하는 거나, 참고로 우리가 이런 길이를 뭐라고 하죠?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 용어를 알 필요는 사실 없긴 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한 이 길이는 사실상 좌표값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맞지? 이거 x좌표, 요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만 알고 있으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과 나란한 선분의 길이는 1차원 길이라고 부른다. 1차원적 거리 또는 1차원 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2차원으로 넘어와서 평면에서 어떤 평면상에 이렇게 삐딱한 놈, 얘가 지금 평면상에 있는 길이라고 해볼게요. 평면상에 이 길이는 우리가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지? 두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는 2차원적 거리, 2차원 길이라고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넘어와서 그럼 또 이런 것도 있겠네.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서 해보자. 뭐냐? 여기 원점하고 P를 이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몇 차원적 거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3차원적 거리죠. 이거는 앞뒤도 다르고 좌우도 다르고 상호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약간 삐딱이 겹쳐진 이 거리는 세 개의 좌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3차원적 거리라고. 그럼 우리가 이 P랑 Q를 분석할 때도 이게 지금 입체에 찍혀 있는 두 개의 점인 거고 얘가 세 개의 성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너희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 결국엔 뭐 해야 돼? 좌표를 설정하는 걸로 가셔야 된다.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좌표를 너희들이 좌표축을 도입해서 설정을 하면서 길이를 구하는 순간은 이게 뭔가 이 양면, 좌우값도 다르고 상하값, 높이도 다른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성분의 길이를 구할 때 스스로 너희들이 뭐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도입하면서 이 점들의 좌표를 표현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 얘도 지금 당장 이 주어져 있는 모서리의 길이 가지고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좌표를 도입한다. 좌표축 도입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한번 다시금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393번 한번 풀어보는 거야. 좌표축을 도입한다. 근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면 풀리거든. 왜 풀릴까? 여기 봐봐. 여기에 이미 축으로 제발 잡아주세요 외치고 있는 거야. 어떤 거나 요 수선이야. 얘랑 이게 서로 다 무슨 말이야? 수직거든. 서로. 왜? 이 수선이랑 이 바닥은 이미 바닥의 어떤 선이랑도 얘는 90도 관계지. 우리가 어떤 면과 선의 위치 관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인 거죠. 얘랑 90도 관계고요. 여기 90도고요. 그 다음에 얘랑도 90도고요. 그 다음에 아래 꺾기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서 X축, Y축, Z축이 다 안 나왔지만 너희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그림을 한번 갖고 와볼게. 여기다가 한번 갖고 와보자. 이 A라는 점을 이쪽에다 찍어볼게요. A를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선의 발을 원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각자 가십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P 프라임을 뭐 이쯤에 있다고 6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이 정도를 한번 찍어볼까? 여기가 P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Q의 경사형 Q 프라임을 뭐 P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넓히고 이 정도에 찍어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뭐 분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P 프라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 여기 A P 프라임 현상에 있는 어떤 P라는 점, 뭐 위가 얼마일까? 어딘지 모르겠어. 그 정도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Q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딘가에 이 A Q 프라임 현상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도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좌표 축이 도입됐으니까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어요. 느낌을 살려서 가봅시다. 이 Q 프라임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Y축 선상으로 지금 얼마큼 갈까요? 원점에서 Y축 방향. 네, 이걸 지금 Y축으로 설정한 거예요. 여기를. 그럼 8만큼 갔어. 얘는 그러면 몇 콤마면 0,8,0 여기 얘기하면 될까? 그 다음에 P 프라임. 얘를 지금 내가 Y축과 Z축의 수직인 그런 X축으로 설정했으니까 얘는 지금 뭐
양수도 가봅시다. 제일 simpl하게 6,0,0이라고 잡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A가 문제야. A는 이제 Z 좌표값만 가지고 있을 건데 이 길이를 결국에는 구해야 되겠네. 이 길이를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높아졌는가. 근데 이거 1도 아닌 거지 사실은. 왜? 여기 밑에 정사각형이니까 10루트이 10루트이면 이 대각선 한 줄이 몇 줄이에요? 1대 1대 루트니까 20. 그거의 반쪽 아니니까 10, 여기 10이야. 여기 어딘가에 이게 10이 되는 이러한 수분만이 여기가 비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이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10이고요. 10루트이니까 이거 사실 여기가 몇 돌단인데요? 45돌단. 그리고 얘가 10이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A, B, B로 찍을 수 있고 다 찍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 여기 그 P의 작품은 뭔데? 이거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지금 뭐 수선의 발이나 대칭점을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6이잖아? 여기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지금 QP를 찍는 게 아니라 QP가 어디서 나니까 미안해. 이 제기를 아는 이들아 여기 Q랑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 C랑 연결해야 돼. C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에 C 0, 10,0짜리가 있을 거고 A랑 C를 연결한 선 A랑 C를 연결한 선이랑 그 다음에 A랑 B를 연결한 선 그리고 A, B, BC 이렇게 연결한 선이고요. 그리고 이 P는 지금 X축선상에 600으로 찍혀 있고요. 본원에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지점이냐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죠. 여기가 P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Q가 여기 있는데 Q에서 요 AC 쪽으로 다시 거꾸로 올리면 여기가 Q였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무슨 분석할까? 이게 무슨 분석으로 못 찍을 수 있을까? 진짜 지금 이 상황을 입체로 이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 Q랑 P 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또다시 무슨 분석을 하면 너희들이 무조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단면 분석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단면 분석을 하겠다는 거냐? Q가 AC 선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Q에 대한 어떤 Q의 지금 Y축 위로의 정사형도 여기에 찍혀 있고 이 모든 점들이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을 진짜 단면으로 잘라서 분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잘못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이렇게대로 지금 A 원점 C C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가 Q'이고 얘가 Q인 건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나 나왔어? 여기가 8이어서 여기가 2라고 나와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의 길이 10이고 이만큼 10이니까 우리 단면 분석하면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거 평행한 상태니까 이 조그만한 것도 직각 이등변이잖아. 닮은 개념을 쓰지도 않네요. 이게 닮은 개념이긴 하지 사실.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고요. 그러면 이제 Q의 공간에서의 좌표는 몇 몇이야? 여기서 Z축을 따라서 위로 이만큼 싹 올렸어. 그러면 0, 8, 2구나. 여기가 0, 8, 2. 그럼 이제 P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되겠지. 여기서 보면 이것도 삼각형 단면으로 보이는 지금 이 평면에서 A, B, 원점, P, P' 다 하나의 삼각형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돌려서 삼각형 단면으로 분석한다고 쳐보면 이런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P가 있고요, P' 있고요. 이렇게 잘랐을 때 얘가 4고요.
이쪽도 지금 직각 이동이니까 4고요. 여기에서 위로 Z축 방향을 따라서 위로 4만큼 올린 지점이 되겠구나. 따라서 6, 0, 0에서 위로 4만큼은 6, 0,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P나 Q를 내가 설정한 이 세 개의 축의 기준으로 삼아보면 결국에 3차원적 거리였다는 얘기지. 그렇지? 적분값이 다 달라서 얘는 3차원적 거리가 결국에는 차로 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마무리만 지어볼게요. 뭐 x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에 y좌표 차이의 제곱에 63. 그 다음에 z좌표 차이의 제곱에 3. 이렇게 하고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은 결국에는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루트 103에 뭐 뺄 거 빼면 얼마 되는 거죠? 2루트 20이니까 2루트 26인가? 2루트 26.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잠깐 쉬었다 갈 건데 내가 그림 아직 안 지울 테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무슨 개념을 쓸 거야? 다시 정리해보자. 무슨 개념을 썼어? 축. 이거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2차원에서도 이 두 개의 수직인 관계가 나왔을 때 뭔가 삐딱한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최대한 간결하게 원점을 설정하면서 뭔가 대칭성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작점을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원점으로 삼으면서 적도를 설정해 나갔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어떤 기하적인 분석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 PQ가 굉장히 삐딱이 겹친 그런 선들이라는 걸 느꼈을 거야. 그런 와중에 이 축으로